개인의 생을 하니까 채무도 탕감을 받고 양육비까지 지급된다는 사실에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육비 채무는 비면책 채권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비면책 채권은 원래 개인의 생과는 별도로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는 채무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관할하는 개인의 생이라는 제도 내에서 어떻게든 양육비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생이라는 제도 내에서 양육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 지급을 방기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얼마 되지 않은 최저생계비에서 알아서 양육비까지 지급하라고 하면 그건 방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되도록 개인의 생 내에서 양육비까지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재단 채권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 링크 영상 확인하시고요. 우선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는 취지의 보정명령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변제계획안 10항 기타 사항란에 양육비 지급 신고 의무를 추가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자녀 양육비를 매월 성실히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자 땡땡땡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지급한 양육비 지급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다. 위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개인의 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달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 의무를 해태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키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의 생은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어서 월 변제금에서는 빠집니다. 변제금에서 빠진 양육비를 채무자 본인이 직접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겁니다. 채무자 본인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생은 폐지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알아서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재단 채권에 반영하는 방법은 바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보증명령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사 장래 양육비가 있을 경우 개인의 생 재단 채권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만약, 혹시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래 양육비를 재단 채권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는 월 변제금에 양육비가 포함된다는 것이고, 채무자가 월 변제금을 법원 계좌로 송금하면 법원에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비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면 채무자 본인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재단 채권으로 반영되면 양육비를 포함한 변제금을 법원에 내고 법원에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다는 겁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변제금을 더 높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및 부양가족, 청산가치 등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지면 그 변제금 중 일부를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경제적으로, 즉 채무자가 내는 월 변제금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개인의 생 채권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가 너무 큰 금액일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변제율 때문입니다. 아무리 양육비를 인정해 주더라도 변제율이 어느 정도는 나와 주어야 합니다. 또 법원에 따라서는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했어야지만 장래의 양육비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당연히 변제율이 높을수록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해 왔을수록 장래의 양육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보정 중에 두 번째 보정의 의뢰인은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셨는데도 인정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서울회생 법원이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개인의 생을 하니까 채무도 탕감을 받고 양육비까지 지급된다는 사실에 우선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아버지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기뻐하셨고요. 혹시라도 이혼 후 여러 사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셨다면 개인의 생을 통해서 양육비 지급도 시도해 볼 수 있으니 상담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